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HLB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HLB가 저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금요일 날 2차 CRL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재신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대한 내용이 또 다시 나와줄 겁니다. 지금 당장 이 HLB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HLB에 대한 내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도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CRL 나와준 부분에 대해서 항서제약도 FDA CRL 수용 공지문 공개 내용을 보니 라는 내용이 좀 나와줬습니다. 빠르게 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 부분은 이제 진양곤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입니다. 1차 CRL 공지문 때와는 달라진 점도 눈길이다. 자, 이러한 내용인데,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HLB 5월 신약 허가 재신청, 7월에 승인 기대를 하겠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일단 HLB가 추가적으로 하한가를 맞아주면서 하한가 잔량이 199만 주거든요. 거의 200만 주가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개파락이 나와주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락 패턴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 정말 늦어도 화요일 안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일단 1차 CRL 공지문 때와 달라진 점도 눈길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항서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죠? 항서가 이제 나와준 이 공문을 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를 정리를 하나 해왔거든요. 어떠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왔냐면,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왔어요. 이게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 이 옆에 있는 거는 2024년도 작년에 나왔었던 이제 5월달 CRL, 이 CRL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메모장을 한번 켜겠습니다. 메모장. 메모장을 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2025년 5월, 그냥 3월 2차 CRL이 나왔습니다. CRL이 좀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정말 진양곤 회장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2024년 5월 CRL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나왔었던 게 비모에 대한 내용과 비모에 대한 내용과 이제 CMC에 대한 내용입니다. CMC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게 FDA 입장에서는 시설 검사의 결함과 여행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서를 완전히 평가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지금 당장 언급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시설 검사의 결함과 여행 제한이죠. 그래서 여행 제한으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장애를 초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함과 이제 여행 제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애를 초래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이는 항로이가 이제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이 구체적인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 부분까지도 저는 크게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나온 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려서. 그래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제 2025년 3월달 이게 나온 건데 2차 CRL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CMC에 대한 문제일 건데, 여기서 FDA 입장이 있습니다. 또 FDA 입장입니다. FDA 입장은 관련 생산 시설 검사를 위한 추가 응답이 필요하다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다. 응? 시설 검사를 위한 추가 응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결함이나 이유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항서제약은 FDA와 긴밀히 소통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합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밝혔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작년에 나와줬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결함에 대한 내용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번 FDA에 대해서 공문이 나와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로 인해 2025년 CRL은 2024년 CRL과 이제 긴밀히 소통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좀 나와줘야 됩니다. 응? 정확하게 좀 나와줘야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명백한 이유를 얘기를 해야 함. 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당장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딱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항소제약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백한 항소제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HLB 진양권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약물에는 문제가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 회장님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은 없어요. 거짓은 없다. 지금 당장 이 리보세라니 칼렐리주막 관련해가지고 CRL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항소제약에 대한 이 CMC에 대한 문제거든요.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진 회장도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한 번 더 보면은 어떠한 부분을 볼 수가 있냐면, 자, 이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자, 두 CRL 간의 의미는 유사하며 둘 다 제조실월 검사 문제로 인해 승인이 거부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2024년 5월 CRL은 제조시설 결함과 여행 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홍로이가 문제 해결을 명확한 방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 3월 CRL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 더 많은 불확실성을 도입하여 홍로이가 FDA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2024년 이제 5월 달에 이 문제를 언급을 진행을 했잖아요. FDA 입장에서 언급을 했잖아. 이게 문제야, 너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못 해줘. 이렇게 언급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냥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CMC, 비모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CMC에 대한 문제가 나와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홍로이, 이 항소제약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FDA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네들은 얘기를 해준 거야. 여기 써져 있잖아요. 응? 유사하며 둘 다 제조실업 검사 문제로 인해 승인이 거부되었음을 강조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준 거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항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소에 대한 문제고, 지금 당장 저는 HLB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네에 대한 약물, 그리고 진 회장이 지금 당장 제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뉴스가 나왔냐면,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 제약사 충격 실상, FDA 오자 문서 쓰레기통에 버린 직원.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쓰레기통에 버렸대. 그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HLB 우리와 무관한 공자, FDA 중국 항소제약 실사를 보겠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실제로 FDA가 항소제약에 보낸 폼 483에 따르면 컨테이너 폐쇄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약물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두세 명의 다른 직원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여성 직원 한 명이 매우 빠르게 문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폼 483은 FDA 관계자들이 공장 실사를 진행한 후 보안점 등 적어 각사에게 보내는 문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쓰레기통에 왜 버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 특히 FDA는 항소제약 직원들이 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을 매우 자세히 기록을 했고요. FDA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폼 483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 빌딩 실사할 당시 우리들은 FDA 직원들의 폐기물을 버려지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기 요청을 받았다며, 그 요청을 받자마자 한 직원이 휴대전화로 어딘가에 전화하는 모습이 포착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소적 얘네들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HLB 주주님들 중에서도 이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실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실 건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항소제약이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변하는 건 전혀 없고 지금 승인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 진짜 이번에 여기 써져 있으면 7월이잖아요. 그죠? 7월 승인 기대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응?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나서 이 부분을 빠르게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HLB 관련해서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진양곤 회장 입장에서도 피해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진양곤 회장님이 잘못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못한 건 한 가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3월 20일 날 FDA에 대한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발표가 20일 완전 늦은 저녁 아니면 막 새벽에 2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나와줄 수 있다. 이 부분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장 까놓고 나니까 이 FDA에 대한 결과 발표가 20일 한 11시쯤에 나왔다고 합니다. 20일 11시쯤에 나왔다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4시쯤에 오픈을 했죠. 4시쯤에 오픈을 했어요. 저도 거의 1시인가 2시까지 기다리다가 잠들어가지고 한 6시쯤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문제가 돼서 많은 주주님들이 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도 FDA에 대한 추가적인 CRL 나와준 걸 보고 나서 진양곤 회장님이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셨겠습니까?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영상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까지는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HLB 관련해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600억짜리에 대한 전환사채가 있어요. 600억짜리에 대한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 사태를 보게 되면은 자 얘네들이 600억짜리인데 지금 당장 전환가액 조정 받은 게 79,000원이거든요. 원래 이제 72,000원에서 79,000원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었을 때 어떠한 부분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평단가보다 더 높아졌잖아. 그죠?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에 대한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예요? 얼마죠? 55,000원이에요. 55,000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당장 공시로 자 3만 주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37,000주가 그죠?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도 79,000원짜리에 대한 사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거를 기다리겠죠. 근데 여기서 딱 핵심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12,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1번 주식으로 교환을 하면 더 이상 이 조정이 안 됩니다. 조정이 더 이상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가격이 조정이 되거든요.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한 가지를 더 보시게 되시면 자 얘네들이 이 가격이 조정된 게 언제죠? 조정된 게 3월 10일이에요. 3월 10일. 3월 10일인데 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최저 조정가액이 55,000원이잖아요. 55,000원. 그러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 구간까지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55,0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주가를 만들어 가면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최저 조정가액 55,000원까지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되냐? 6월 달에 될 겁니다. 6월 달에. 여기 명확하게 좀 써져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위쪽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져 있죠. 우리가 보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한 2.5개월, 3개월 정도 내용에 이제 조정이 된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만기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전환가액 조정일로 합니다. 라는 내용이 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3월 10일 날 이걸 조정시켰기 때문에 정확하게 3개월이라고 따지면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그래서 얘들이 어느 정도 전환가액을 한 번 더 조정을 시키고 나서 주가를 띄워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오늘 영상에서도 이 항서와 CMC에 대한 이 CR이 나와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제 찾아와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내용을 알 권리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자료를 하루 종일 찾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PDF 파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고 지금 영상 속에서는 제가 이러한 부분밖에 오픈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오픈을 못 해드리는 거고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번호 하나 좀 띄워드렸습니다.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H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랑 승인까지 한 번에 다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H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H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당장 문제가 굉장히 많고 항암가 잔량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어디 이하로 평단가를 맞춰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LB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픈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는 자, 지금 당장 뉴스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보밖에 없어요. 이러한 정보밖에 없지만 추가적인 정보는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다가 오픈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H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옵텍으로 7.6% 정도에 대한 수익을 실현을 완료를 하고 마무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8시 49분에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에 대한 문자를 제공을 해드렸고 9시 33분에 수익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수익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현재 시간을 좀 보여드리면 현재 시간 9시 36분입니다. 수익을 좀 내드리고 타점을 집중해서 지켜보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브리핑을 드리면서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매수 타점과 매우 타점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초가 단타 매매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위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그냥 숫자 1번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매일같이 이러한 문자가 오고 있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끝에 있는 번호는 모자이크 처리를 진행을 했고 가운데 있는 번호만 보이는데 매일같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앞에 82 번호가 좀 붙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저한테 단타 종목을 받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항상 8시 45분에서 55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매일같이 수익 날 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2025년 상반기 스페셜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2025년 들어서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HBM 플러스에서 블랙엘 반도체까지 굉장히 좀 이슈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블랙엘 반도체 관련해서 발열 문제로 지속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순행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까지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블랙엘인데 지금 당장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 반도체 관련
관련해서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됐었을 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추세를 전환을 해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최소 500% 이상까지 날아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5년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많은 전문가까지 블랙에 관련해서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블랙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랙의 반도체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 최소 500%까지 보고 있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 관련해서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제공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젠스당이 블랙의 수요 엄청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고, 반도체 겨울론 무색, 그리고 젠스당 엔비디아 CEO 블랙엘 칩 수요 엄청나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면서 이 블랙엘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 매출만 13조 원이 찍혔고요. 추가적으로 올 4분기 블랙엘 출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슈를 받았죠. 그러면서 올해 엔비디아 블랙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 AMD 블랙엘 대항마를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요.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1년치에 대한 예약이 전부 다 끝났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요. 블랙엘 반도체 주문하는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블랙엘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블랙엘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고,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픈 AI부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빅파마 기업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블랙엘 대량 생산 시작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선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500%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종목 관련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